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의 호남 지역 대선 후보 경선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후보마다 경쟁적으로 전북을 찾아 공약을 발표하는 등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북을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김동연 후보는 에코산업 메카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 꽁당보리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흰찰쌀보리 홍보를 위해 시작한 군산 꽁당보리 축제가 올해로 20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50여 개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의 호남 지역 경선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후보마다 경쟁적으로 전북을 찾아 공약을 발표하는 등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북을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김동연 후보는 에코산업 메카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가 새만금을 찾아 전북자치도 한전, 기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수원하고 한전이 적극적으로 이게 이 개통망을 먼저 해줘야지 이게 발전하는 거하고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 안에 있는 수상태양광이 가장 늦어진 가장 큰 이유가 한수원이 개통을 하도록 먼저 되어 있는데, 이 후보는 전북을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전주는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을,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과 후백제 유산을 세계적 문화 자산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은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해수유통 확대, 주력발전소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과 관련해 2차전지 특화단지를 국가 첨단전략 산업단지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은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K푸드 수출 거점으로 성장시키고 제조와 수출, 체험이 융합된 K푸드파크 수성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폐교된 3대 의대에는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R&D 배기라고 하는 그런 흐름 때문에 이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사지 않겠다라는 게 국제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도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자칫 국제 미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시각 김동연 후보도 전북을 찾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에서 당원 간담회를 갖고 전북을 에코산업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인공지능이 접목된 농업 육성과 바이오 대기업 유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세웠습니다. 또 새만금 사업 정상화와 핵심 인프라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어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담팀 구성과 전주 김천 간 동서 횡단철도, 새만금 포항 동서 횡단 고속도로, 서해안 광역철도, 군산 목포 구간 신설 등을 공약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선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자신이 적임자임을 부각시켰습니다. 경제 문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통합, 대선 끝나고 이 갈라진 나라가 더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 꼴이. 국민 통합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당당한 경제 대통령 후보라고 자신 있게 우리 전북 당원 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전북을 포함한 민주당 호남 지역 경선은 24일부터 사흘간 진행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당원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다 민주당의 핵심 기반으로 꼽힙니다. 이재명 후보 대선론이 굳어질지 아니면 추격 후보들이 전북에서 약진을 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지난 20대 대선 때 전북 공약으로 건의됐던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이 이렇다 할 추진 성과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빠졌습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최근 중앙당에 건의한 조기 대선 공약은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과 첨단 전략산업 육성,
새만금 국가성장 거점 육성, 전북광역원 인프라 구축 등 7개입니다.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이 빠진 것은 지자체 간 갈등에 이어 이원택 도당위원장과 신영대 의원 간의 대립구도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전북자치도와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준비한 대선 공약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모든 산업의 AI 대전환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지만 전북에서 건의된 대선 공약에는 AI 산업 관련 공약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북은 아리백 기반 탄소 중립 에너지를 바탕으로 AI 허브를 한 번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인데도 기회를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는 24일 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것과 4개월 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 타제 전무이사 채용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태국에 머물 때 받은 급여 주거비 약 2억 1,7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도 뇌물 공여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문다혜 씨와 서모 씨는 불구속 처분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국회에 2036 하계올림픽 유치지원 특위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국회가 지자체와 정부 사이에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바라면서 지원특위 구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 체육, 경제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유치지원위원회도 구성해 올림픽 유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투자협약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175곳입니다. 반면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은 전체 41.7%인 73곳에 그쳤습니다. 전체 투자액 1조 5,538억 원 중 31.7%인 4,921억 원만 실제 투자가 이뤄졌고 예상 고용 인원 6,430명에서 실제 고용은 34.9%인 2,245명에 머물렀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추경 예산 300억 원 확보를 위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전북 5대 핵심 산업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60억 원, 김제용지 정착농원 축사 매입 85억 원, 군산항 유지 준설 150억 원,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5억 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의 대체항이 아니라는 새만금 개발청의 과거 민원 회신 내용에 대해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의회 새만금 특별위원회는 어제 새만금 개발청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공식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특위는 최근 일부 정치권이 새만금청의 4년 전 이 같은 민원 회신 내용을 인용하면서 신항 운영 방식에 혼선이 생기고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청은 이에 대해 전체 맥락이 아닌 일부 표현만 부각되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특례 적용이 추진됩니다. 이춘석 의원은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과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의료원은 3년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제약 없이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법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군산 미성동에서는 보리축제가 열립니다. 전국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흰 찰쌀보리의 홍보를 위해 시작한 군산 꽁당보리 축제가 올해로 20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50여 개의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바람결 따라 넘실거리는 초록 물결.
산들바람이 불 때마다 도심 속 보리밭은 초록빛 바다가 되고 봄 햇살을 받은 이파리가 청량감을 뿜어냅니다. 허리춤까지 자라난 보리밭길 사이로 사람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우리 농산물로 만든 먹거리에 연신 입이 즐겁고 저마다 추억을 담아내기 여념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여러 데 분방돼 있어가지고 돌아다니기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곳에 밀집돼 있으니까 한 번에 여러 개 볼 수도 있고 좋았어요. 생각보다 달라요. 그냥 오니까 여러 가지 파는 것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 보리네 뭐네 모든 것이 잘 되어가지고 이제 보기가 좋아요. 올해로 20번째를 맞은 군산 꽁당보리 축제.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생산하는 흰찰쌀 보리의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미성동 주민을 중심으로 지난 2006년 시작됐습니다. 우리 도심 속에서 농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우리 꽁당보리 축제입니다. 우리 농촌 문화를 좀 느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촌내음이라고 그러죠. 그런 내음도 많이 느끼는 그런 축제. 그래서 우리 농촌과 우리 도심 속에서의 이런 축제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는 두근두근 20살이라는 주제로 24일부터 나흘 동안 포토마당과 농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행사와 체험 행사로 꾸며집니다. 특히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노래자랑은 가족과 마을 간의 단합을 더 돈독하게 했습니다. 매년 5만 명가량이 찾을 만큼 50여 개의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소소한 재미를 더했습니다. 매년 하는 거라 특히나 이제 이렇게 이번에는 들꽃 전시회 같은 거 야생화 전시회가 있어서 더 볼거리가 많아서 좋고요. 이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여기가 꽁당보리 축제 하는 장소가 좀 넓고 그런 장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농민이 주축이 된 보리축제. 시민들은 봄내음 가득한 보리밭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로변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익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경위는 지난해 1월 25일 밤 10시 10분쯤 익산시 마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변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을 하던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10분쯤 미룡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 중이던 A씨가 2에서 3m 아래 설치된 안전망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와 팔꿈치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새만금공항 건설 계획이 수라갯벌, 서천갯벌의 생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국제기구에 전달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어제 람사르 습지 1925호인 서천갯벌의 경우 새만금 공항 예정지에서 불과 6km 떨어져 있어 소음과 조류 감소가 우려된다며 습지 목록인 몽트레 목록에 추가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새만금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새만금의 마지막 남은 갯벌로 멸종위기 철새의 중요한 서식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공항은 두 갯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람사르 사무국이 갯벌 생태계 보호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송동의 롯데마트 부지가 군산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19만 5,522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대비 평균 0.8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지가는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로 제곱미터당 271만 9천 원입니다. 시는 오는 30일자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다음 달 29일부터 이의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가 도내에서 익산에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전북이 405가구입니다. 1년 전에 비해 170%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익산이 217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완주군이 150가구입니다. 군산시가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물가안정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시에 따르면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민간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24일 개막하는 군산 꽁당보리 축제를 시작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요금 과다 인상 여부와 가격 표시 이행 여부 등입니다. 시는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해 축자장 내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행사장 인근 물가 동향을 모니터링합니다. 군산시가 모든 구급차에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우선 신호 시스템은 출동하는 차가 교차로 신호를 자동 제어해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23년 11월 10대 구급차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출동 시간이 평균 30에서 40%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출생아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출생아 수는 지난해 6,784명으로 전년보다 2.4%인 162명이 늘었습니다. 올해는 1월과 2월 두 달 동안 1,225명이 태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인 24명이 늘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신생아 수가 전년보다 3.6% 증가했고 올해 2월까지 증가율은 7.6%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김제시의회가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특위는 새만금 사업에서 지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새만금 매립지와 신항에 대한 실질적인 관할권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과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내 축사 대부분이 화재 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가 도내 1,900여 개 축사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85%가 C와 D등급으로 분류돼 화재에 취약했습니다. 도내 축사는 화재 감지 시설 등 관련 시설 보강이 시급하고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물 간 거리를 5m 이상으로 벌려놓을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북 도민들은 앞으로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지난달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87.8로 한 달 전보다 1.8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전국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한 것과는 대조를 보였습니다. 주요 지표를 보면 생활 형편은 84에서 83으로 가계 수입 전망은 92에서 90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박예린입니다. 익산시가 빅데이터를 분석해 시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로는 통신사와 카드사, 은행, 신용정보기관 등 민간 데이터가 활용됩니다. 분석된 자료는 관광 마케팅 전략 수립과 음식관광 콘텐츠 육성,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노인복지 서비스 수요 예측 등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강경숙 익산시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공정무역 제품 우선 구매, 판매처 인증 및 유통망 확대, 시민 대상 교육 홍보, 국내외 단체와의 협력, 공정무역 도시 인증 기반 조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서울, 수원, 인천 등 전국의 30여 개 지자체가 공정무역 조례를 제정해 인증 판매처 확대, 시민 참여 캠페인 등 실천형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익산시의회 장경우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예술인의 불안정한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과 전시 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장 의원은 청년 예술인들의 불안정한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는 창작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며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광법이 개정된 것에 맞춰 메가 익선역 구축과 제2혁신도시 유치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 전 차관은 오늘 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을 통해 대광법 개정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 익산 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광역환승센터와 AI 창업센터 등이 포함된 메가 익산역 구축과 제2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익산역과 연계한 도심 항공교통 인프라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군산시가 저연차 공무원들의 정책 연구 모임인 정책 반올림 5기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시에 따르면 정책 반올림은 임용 5년차 이하 8, 9 공무원들이 참여해 참신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반올림 4기는 시 캐릭터 활용 방안 다양화와 새만금 화해단지 조성 등의 정착을 제안했습니다. 시는 연말 정책 경연대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국 관세전 물량이 급증하면서 도내 수출 실적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억 9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0.5% 증가했습니다. 공기조절기와 냉난방기는 4배 가까이 늘어 처음으로 수출 품목 상위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상호 관세가 발표되기 전 대미 수출 물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여산휴게소 노조가 여산휴게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산휴게소에서 2017년 이후 15번의 산재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3일 이상의 휴식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오히려 노동자에게 유급 병가를 강요하는 등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망성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사랑의 고구마 심기를 통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주민자치위원과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20여 명은 꿀고구마 종순 100단을 심었고 오는 9월에 수확해 취약계층에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 청년들 창업센터는 오는 5월 9일까지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교육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 참여자들의 퍼포먼스 마케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론 교육, 후속 멘토링, 마케팅 지원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17도, 익산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도내는 3도에서 19도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4도로 온화하며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은 주간 최고 21도로 따뜻하며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